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은퇴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한숨부터 푹 쉬시더라고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퇴직 후에 쓸 돈은 모아놨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사실 살아온 만큼 살아갈 날이 더 적어 보이는 나이가 되면 누구나 노후 준비를 놓쳐버린 것 같아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저 역시 60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후회와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 주변에서 노후 준비 실패로 힘겨워하는 분들을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라도 여러분이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보고 듣고 겪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가난의 덫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해 볼까 해요. 1. 가난의 덫이란 무엇일까? 일단 가난의 덫이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거창하거나 혹은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의 덫 속으로 한 발씩 들어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연령이 되면 그동안 안정적이던 수입이 끊기거나 줄어드는데 비해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곤 하잖아요. 예전엔 회사에서 보장되던 각종 복지나 보험 혜택이 사라지기도 하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자녀 교육을 돕는 등 은퇴 후에도 돈 들어갈 곳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마음이 불안하면 잘못된 투자나 무리한 대출에 손을 댔다가 목돈을 날리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빚만 늘고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라는 툭도 터져서 지출은 감당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더 가난해지는 쳇바퀴를 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난의 덫입니다. 불안함과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다가 결국 그 선택들이 더 큰 가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 것이죠. 2. 제가 겪고 들은 가난의 덧살의 3가지.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남처럼만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까운 지인들과 제 자신이 겪은 케이스를 보고 나니 한마디로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들을 보며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 떠오르거나 앞으로 닥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든다면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례 1. 자녀 학비와 결혼 자금에 모든 걸 쏟았어요. 제 친구 MC는 퇴직 직전에 아이 둘의 학비와 결혼 자금, 그리고 주택 마련 비용까지 거의 모든 저축을 쏟아부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덕분에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살게 됐지만 정작 MC 부부가 은퇴 후에 쓸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진 거예요. 때마침 보증을 잘못 써서 큰 금전 손해까지 입으니 월세 보증금이 모자라 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녀도 처음엔 도와주려 했지만 그들도 생활이 빠듯해지니 손 벌리기 민망하고요. 우리가 자식 키우느라 희생을 한껏 맞는데 노후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라며 한탄하는 걸 들을 때마다 재정적 독립은 내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례 2. 은퇴 직후 부동산에 과감히 투자했는데 거품이 꺼졌어요. 은퇴금을 손에 쥐게 되면 갑자기 이 돈을 크게 불려야겠다라는 욕심이 들기도 합니다. 제 선배 K씨가 딱 그 경우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어느 지역 개발 호재 소문을 믿고 빚을 보태 큰 규모의 빌라 여러 채를 샀는데 23년 지나니 집값이 오르긴커녕 그대로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월세를 놓으려고 했더니 공실 기간이 길어지면서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관리비와 세금 폭탄까지 겹쳐서 결국 투자금 대부분을 손해봤다고 합니다. 처음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괜히 친구 말만 믿고 한 방에 인생 역전하려다 그만하며 후회하던 선배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해요. 은퇴 이후엔 큰 수입이 없기 때문에 투자 실패 한 번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례 3. 작게 쓰고 적게 벌면 그럭저럭 살 줄 알았어요. 반면에 또 다른 지인 L씨는 별다른 투자도 무리한 소비도 안 하고 그냥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며 지내셨습니다. 노후엔 필요한 게 별로 없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매달 용돈 수준만 벌면 큰 문제 없으리라 보셨죠. 그런데 막상 병원비가 확 올라가고 사소한 가전제품이 고장나고 한 번씩 손주들 돌잔치나 집들이 같은 이벤트가 생기면 지출이 확 불어나더랍니다. 계획과 달리 지갑이 털리기 시작하니 예비비를 제대로
마련해두지 않은 게 얼마나 큰 함정이었는지 깨달으셨대요. 간신히 버티다 보면 몇 달에 한 번씩 돈이 부족해져 급하게 이곳저곳서 빌릴 수밖에 없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쌓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가난에 덫에 발이 묶인 셈이 된 거죠. 3. 가난의 덫을 피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원칙. 이쯤 들으시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불행을 피할 수 있나요? 하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사실 완벽한 노후 준비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100%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변에서 배웠고 또 직접 시행착오를 거쳐서 깨달은 핵심 원칙이 3가지 있습니다. 1. 반드시 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챙긴다. 이건 어쩌면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붓다가 정작 내 노후가 무너졌다라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각자의 재정적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일단은 내가 쓰고 살아야 할 최소한의 돈, 이를테면 은퇴 이후 매월 필요한 생활비와 긴급 상황 대비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게 먼저입니다. 자녀에게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이 큰돈 굴리기보단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다. 은퇴 후에는 한 방을 노리고 싶어집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이를 통해서 큰 돈을 벌 기회가 확 줄어드니까 마치 로또 맞듯이 모든 걸 역전시킬 투자거리를 찾고 싶어지죠.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봐왔듯이 이 시기에 무리한 투자나 대출은 실패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연금, 적금, 소규모 임대 수익처럼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수입이 들어올 구조를 만들어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령 국가나 회사에서 주는 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이나 저축성 보험 등으로 조금씩 세이브해둔 금액을 늘려가거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수익형 부동산을 운용하는 방식 말이에요. 당장 이자가 낮아 보여도 안전한 게 결국은 나중에 크게 웃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3.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젊을 때는 병원비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나이 들수록 이런저런 질환이 생기면서 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료비 대출을 받거나 심지어 보험이 있어도 보장 범위가 좁아서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곤 해요.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등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매달 운동과 식습관 관리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면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고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잖아요. 몸이 자산이라는 말,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4. 실천을 위한 마음가짐과 팁. 나에게 맞는 재정 설계 찾기. 남들 기준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꼭 나에게도 맞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주식이나 ETF 등에서 적절한 배당을 받으며 수익을 챙기는 것이 익숙하고 또 다른 사람은 공실이 적은 작은 원룸 운영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돈이 돌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남들 따라가지 말고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계부 쓰기와 소비 습관 점검.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니 소비 역시 이전과 동일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꼭 필요한 지출은 얼마인지 꼼꼼히 계산해 봐야 합니다. 가계부 쓰기가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도 많지만 막상 한두 달만 제대로 작성해 보면 어디서 돈이 새는지 파악하게 돼요. 또 줄일 수 있는 항목은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돈을 제대로 써야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이미 난 늦었어, 준비할 틈이 없었어 라고 포기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최소한 지금이라도 이 상태로도 생존이 가능하도록 구제책을 세워야 해요. 그게 알바를 하든 작은 사업을 시작하든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보든 자기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곧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심지어 70대, 80대라도 소소한 부업이나 취미 겸 수익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포기해버리는 순간에 정말 가난의 덫이 굳어져 버리니 어느 시점이든 지금이 가장 빠르다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해요. 주변과의 연대감 유지.
혼자서 모든 짐을 지고 고민하다 보면 우울감이 더 커집니다. 가능한 한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 교류를 지속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정보 하나가 생계나 노후를 결정짓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시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주거복지 제도나 의료비 보조제도, 혹은 한 달에 몇 시간 봉사활동을 하면 소정의 활동비가 나오는 프로그램 등 모르면 놓치기 쉬운 지원책이 많습니다. 누군가와 꾸준히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다 보면 이런 기회들을 쉽게 알게 되기도 해요. 5. 마무리하며 한때 저도 돈이 전부는 아니지 않나? 은퇴하면 그냥 소소하게 먹고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 돈이라는 게 행복의 전부는 아니어도 행복을 지킬 최소한의 방패 같은 역할은 해주더라고요. 적어도 생활비나 병원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만은 막아야 더 자유롭게 꿈을 그려볼 수 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례 3가지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에게 올인했다가 내 노후가 빈곤해지는 경우,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자금이 무너지는 경우, 혹은 너무 절약만 하다 예비비 없는 상태로 커다란 지출을 맞닥뜨리는 경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며 조금이라도 위험 신호가 느껴지신다면 바로바로 대응책을 세우셔야 해요. 가난의 덫은 결코 게으른 사람만 빠지는 함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열심히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던 분들이 자신을 소홀히 해서 더 쉽게 당할 수도 있고, 성실히 모은 돈을 잘못 굴려서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노후를 만들려면 내 삶을 지킬 최소한의 자산과 심적 여유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마음이겠죠. 혹시라도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면, 아니면 이미 은퇴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가계부 한 장 마련해서 수입 지출 구조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보험체계, 정부 지원책 등도 꼼꼼히 살피시고요. 그렇게 한 걸음씩 다져가다 보면 어느덧 여기까지 왔네. 아직 나도 꽤 괜찮은 삶을 누리고 있잖아 하며 웃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생은 처음이니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노력과 정보가 만나면 가난의 덫을 충분히 피하고 안전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과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풍요롭고 여유로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